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과목을 손 들어보라고 하면 체육 손 많이 들고요. 주요 교과에서는 과학이 또 절반 이상 손을 듭니다. 뭐 체육이야 운동장에 나갈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과학은 왜 남자아이, 여자아이 할 것 없이 이렇게 좋아한다고 손을 들까? 바로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놀라운 현상들을 직접 경험해 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중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과학이 좋다고 하는 아이들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과학이 좋다고 해놓고 또 과학 분야를 전공하겠다고 진로를 선택하는 건 또 무척 소수로 바뀌고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현실과의 접촉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초등시기 실험을 통해서 재미있는 현상들을 접하다가 이제 갑자기 뭐 화학 원소 기호 외우기 시작하고 지구 과학에서 행성들 외우고 뭐 생물에서 유전 법칙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결국 과학이 암기 과목으로 전락하면서 그렇게 과학이 좋다고 했던 아이들이 이제 과학을 어려워요, 싫어요 이렇게 바뀌죠. 두 번째로는 과학적 어휘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과학에서만 사용하는 새로운 어휘량이 늘어나는데 그런 단어를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으니까 과학도 이제 수학 용어처럼 그렇게 느끼기 시작하죠. 기본적으로 과학 어휘와 접촉하는 기회가 적으면 이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과학이 싫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과학의 기본 이론들을 현실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그런 사고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 보라고 하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지죠. 선생님, 뭘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과학은 결국 어려워, 힘들어, 아, 몰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초등 과학신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개의 이유를 제가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현실 접촉. 지금 현재 지구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뉴스, 사건, 현상을 초등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신문 형식으로 전개했습니다. 꿀벌은 왜 사라져가고 있는지, 왜 요즘 아파트에서 매미가 시끄럽게 울고 있는지, 사람의 감정까지 읽을 수 있는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또 드론으로 전쟁의 판도가 바뀌고 환경 개선을 위해서 플라스틱을 먹는 애벌레를 찾아내고 기타 등등 우리 아이들이 이 과학신문을 읽으면서 아, 과학이 지금 우리 세상에 어떻게 실제 사용되고 또 연관되어 있는지를 뉴스라는 형식을 통해 호기심을 채우는 과정으로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과학적 어휘. 이 과학신문을 읽다 보면 등장할 수밖에 없는 낯선 과학 용어를 따로 분류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용어도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신문 본문을 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배경 지식이 되는 과학 용어를 먼저 키워드로 과학 지식이라는 코너에 맨 앞에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입에서 끈끈한 점액질을 뿜어내서 사냥하는 발톱벌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발톱벌레를 알기 위해서는 유조동물이라는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기사를 읽기 전에 유조동물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배경 지식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본문 중에 나오는 과학 관련 단어를 어휘 탐색 코너에 따로 설명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육식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소화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화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학의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되는 어려운 과학 용어와 또 부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과학 용어를 익히게 됩니다. 신문 기사가 호기심 있는 것과 놀라운 스토리들만 콕콕 담아 놓았기 때문에 뭐 어휘들에 막혀서 지루하거나 뭐 어렵다거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은 채 다양한 분야의 과학적 어휘를 자연스럽게 읽다 보면 습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과학적 접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과학 문제 해결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질문을 맨 마지막에 하나의 기사당 두 개씩 구성했습니다. 이 질문을 읽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몇 줄을 적다 보면 나도 모르게 100개의 사고력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기 시작하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과학적 문제 해결력을 높여주는 과학 사고력 질문을 과연 몇 번이나 들어봤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 고민을 해봤을까요? 정말 과학에 진심인 선생님을 4년 연속 만나도 100개의 과학적 사고력 질문을 모두 수업에서 풀어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가지 말고 그냥 초등 과학신문을 읽으면 그 100개의 사고 확장적 질문을 만나고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이 책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호기심이 느껴지는 주제부터 읽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꼭 처음부터 읽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을 붙잡는 이 과학신문에 나와 있는 주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읽다 보면 어느새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의 과학이 꼭꼭 숨어 있음을 함께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과학을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